자,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, 갈아타기를 할 때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. 뭐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숫자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결코 실패하지 않은 투자가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. 자, 우리 PD님 뭐가 궁금해서 오셨나요? 아, 그래 당연히 있죠. 그 이제 갈아타기 한다라고 이제 그 상담을 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. 대부분 이런 아파트 갈아타기를 빈번하게 평소에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몇 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좀 막막해 하세요. 근데 사실 막막할 게 별로 없는 게 차근차근 따라가면은 별거 아니거든요. 일단은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내가 옮겨가고 싶은 지역이 일단은 있을 거고, 거기에 대한 뭐 서칭은 이미 어느 정도 하고, 아, 여기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아마 생각은 하고 오셨을 거예요. 그쵸?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지금 자금 조달 계획이 되어 있느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러면은 자금 조달 계획을 할 때는 제일 큰 돈이,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대출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게 아니라 갈아타기를 할 때는 이 새로운 매수할 집의 자금 조달 계획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현재 내 집의 처분 가격이에요. 그게 제일, 예를 들면 10억짜리면 그 안에 6억은 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처분 금액이거든요.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할 것인가, 요거에 대한 그 계획을 이제 고객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죠. 그래서 쉽게 이제 절차를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내가 어디 가고 싶은 집이 있어가 있고, 그리고 그럼 이 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야? 그럼 내 집을 이제 파는 거. 그럼 이제 언제까지 팔아야 될 것인가? 이제 그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되고, 팔면은 이제 양도세를 제하고 돈이 얼마, 만약에 뭐 12억 이하의 뭐 1주택자라면은 뭐 양도세는 이제 안 낼 수도 있는 거고, 뭐 그렇지만은 뭐 다른 게 뭐가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내야 되고, 그럼 거기서 남는 이제 순수 돈이 있을 거고,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대출을 얼마 정도 내면은 내가 이 집을 갈 수 있어 없어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대출 같은 것도 이제 LTV도 고려해야 되고, 또 내 소득 수준, 그 부부 합산 소득인 이제 DSR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중에 작은 거에 한해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럼 대략적으로 아, 이 집 살 수 있다 없다, 혹은 더 비싼 집도 가능하다, 한번 볼까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단 진행을 합니다. 계획이 섰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이 집에 이제 갈 수 있다 없다, 이 집을 살 수 있다 없다, 이제 계획이 이제 쓰면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이 물건이 급해서 너무너무 누가 봐도 너무 좋아, 그래서 빨리 내가 이걸 잡아야 되는 물건이다,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순서상 일단 내 집을 먼저 파는 게 중요합니다. 내 집을 먼저 파는 계약을 먼저 해야 쫄리지 않아요. 이게 만약에 살 집을 먼저 딱 계약을 하면은 아무리 잔금일을 여유 있게 둔다고 하더라도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면은 그 본인 집을 이제 매수하려는 이 고객들, 손님들에게 좀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단 그것도 또 몇 천만 원이 또 뭐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,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다가 막 거래가 많이 또 안 되는 시기면은 사실은 진짜 심각하게는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어요. 매수 계약이 내 집을 못 팔면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. 예, 그런 경우도 실제로 생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내 집을 먼저 파는 걸 먼저 하고, 대신에 내가 그 이제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길게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그 3개월 이상 이제 가져갑니다. 3개월 이상, 뭐 더 길면 6개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뭐 언제까지 늘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계약 상대방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, 뭐 예를 들면은 4개월 뭐 뒤인 4월 31일 잔금일로 하되 서로 협의하에 앞당기기로 한다,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약을 쓰기도 합니다. 예. 그렇죠. 그 굉장히 중요하죠. 일단은 저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그래서 기준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자,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, 갈아타기를 할 때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파트를 산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리빙의 개념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. 리빙의 개념으로만 가는 거는 전세예요. 뭐 반전세나 이런 건데, 내가 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잉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리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바잉이 더 큰 거고, 근데
바행을 내가 원하는 걸 바행했다고 해서 다 그 기준에서 뭔가 맞췄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거 부분은 바행의 개념이 맞긴 합니다.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일반 토지나 다른 것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, 주택보다 선호하는 이유가 결국은 황금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돈으로 얼마나 쉽게 바뀔 것인가. 그래야지 이게 내 재산이지.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, 그렇다면 뭐냐면은 바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셀링까지 생각하고 바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내가 너무 리빙의 관점이 있다든가, 내가 또 나만의 어떤 그 주거 선호가 정규부품 곡선을 그리면은 양 끝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. 누구도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럽시다. 저는 아침에 뭐 이렇게 집에 해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어두운 게 좋아요. 저는 북향이 좋습니다. 그런 사람 분명히 있죠. 근데 아무리 내가 북향이 좋더라도 그 바잉할 수 있잖아. 얼마든지 북향 좋으니까 북향 샀을 거 아니야. 자금 조달도 했을 거고 샀을 거고. 근데 셀링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접근 기준이 되겠죠. 그래서 항상 이 갈아타기를 이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평생의 재산 증식의 하나의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상급지로 옮겨가겠다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셀링이 필요하고, 셀링이 잘 되려면은 결국 황금성이 잘 돼야 된다는 뜻인데, 그러려면은 만인이 원하는,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다.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초등학교 품고 있냐 없냐, 뭐 그리고 전철역이 가깝냐 뭐냐, 그리고 뭐 또 연식이 뭐 이제 신축이냐 뭐 준신축이냐 완전 뭐 옛날 구축이냐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있을 거고, 또 뭐 아파트의 뭐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타 기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결코 실패하지 않은 투자가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은 몇 가지 그 숫자들로 표현이 됩니다. 예를 들면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 자동차를 산다. 뭐 중고차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. 1년 된 차가 좋아요? 10년 된 차가 좋아요? 그렇죠. 그러면 출력이 막 높은 차가 좋아요? 진짜 출력이 낮아서 빌빌대는 차가 좋아요? 연비가 높은 차가 당연히 선호될 거고, 그렇죠. 그 자동차 가격을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쭉쭉쭉 있잖아요. 그럼 아파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아파트도. 아파트도 보면은 세대수가 큰 게 좋아요? 세대수 되게 작은 게 좋아요? 큰 게 좋고. 전철역, 코앞에 있는 전철역이 좋아요? 전철까지 가려면 마을버스 타고 10분 가야 되는 데가 좋아요? 가까움도. 1년 된 아파트가 당연히 선호될 거고 10년, 20년 된 아파트보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, 그리고 누구나 선호하는 뭐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숫자들이 있어요. 그 숫자들을 면밀하게 잘 비교하고 이 매수를 선택을 해야 정말 갈아타기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